네, 안녕하세요. 네,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예. 에, 제가 유튜브 이걸 물론 구독자도 별로 없고 시청률도 없습니다만은 이걸 한 이유가 원래는 제가 그 전라도 그 벌교 꼬막 장사를 좀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뭐 고객분이나 뭐 거래처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볼까 뭐 하는 입장에서 뭐 길 따라 뭐 따라 뭐 하면서 전국 조금 유람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원래 하던 일에 거의 은퇴 비슷한 상태죠. 그러면서 그 어떤 그래서 제 그 유튜브 이름도 방랑허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로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이제 바둑도 제가 고수도 아니잖아요. 하수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바둑 이걸 하수가 소개하면 누가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하수바둑 소개하는 게 그나마 거의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안 봅니다만 그나마 좀 조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가 한 1000명이 넘고 또 그 연간 시청 시간이 한 4000시간 이상이 돼야 이제 제 채널에 광고가 붙거든요. 이 광고가 붙으면은 이제 그 광고주들이 주는 돈으로 약간의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술도 이거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술도 좋아하잖아요. 술도 좋아하고 또 나름 정치에도 좀 관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그 쫓아다닐 때가 못 되더라고요.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1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으로서 어떤 소박한 삶을 살면서 또 뭔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국태민안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는 참 태평스럽고 백성들은 참 안전하고, 이런 큰 그림을 짜고 정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적을 죽이고 그 사리사욕, 예? 공명정대가 아닌 사리사욕, 나하나 입신양명, 이런 판때기 같아요. 야당이든 여당은 또 야당이 좋은 정책과 어떤 제안을 이렇게 해서 국태민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좀 합할 때는 합하고 이런데 너무 이 처절한 이 정치판을 보고요, 아이고, 저 바닥은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비록 저는 이제 하수입니다만은 취미로다가 이제 바둑을 좀 두고요. 우리 고등학교에 산악회가 있어요. 고교 동문 산악회.
조이 산악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나 좀 가서 동무님들, 참 그리운 동무님들 얼굴도 좀 보고, 또 뭐 신체적으로 뭐 산행을 하기에 조금 무리가 오면은 조금 따라가다가 중도 혼자 하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뭐 제가 주변에서는 뭐 술 좀 끊으라는 충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좀 건강이 허락되고 또 뭐 술을 또 너무 지나친 과음을 안 한다면,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좀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좀 뭐 술도 뭐 적당히 마시면 뭐 기분도 업되고 좀 알딸딸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남에게 뭐 피해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건강을 안 해치면 되잖아요. 그죠? 술 한잔 먹으면 이 고되고 힘든 삶을 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말도 많아지고 막 상대의 기분을 생각 안 하고 막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새치형, 이 혓바닥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체적으로 강건하셔가지고 막 신체적으로 난폭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남한테 신체적으로 막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하여튼 뭐 그런 형들 뭐 술 한잔 마시고, 또 가끔 동문산악회 가서 뭐 산행도 좀 신체가 제가 조금 강건하지 못해서 뭐 완주까지도 못하고요. 그냥 뭐 적당히 즐기고, 뭐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다가 바둑이나 한수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바둑 한수 소개한다는 게 또 주저리 말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다 애롭고 막 누군가 소통하고 싶은데, 또 세상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뭐 물론 상대도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저랑 그 생각이 안 맞는 분들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저도 남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서 대면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비대면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싫으면 탁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대면인 경우에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싫은 내색을 하는 것이 조금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면전에서 나 너 마음에 안 맞아, 싫어하고 뭐 이러기가 어렵지. 조금 막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어떤 나이가 먹을수록 약간 은둔형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젊었을 때는 막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그러고 다녔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은둔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전화가 안 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저리를 거의 한 10분을 다 때렸고요. 바둑 한 수 소개해야겠죠. 하수바둑이지만. 근데 이제 이 바둑은 너무 단면국으로 끝났어요. 제가
1급이잖아요, 지금 타이젠. 지금 빨리 1단, 2단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술을 뭐 적당히 마셨을 때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막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바둑을 두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그리고 뭐 술 한잔 먹고 바둑을 두면은요, 막 지면은 막 오기가 나갖고 막 제대국 뭐 한 사람한테 한 6연패 한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급으로 떨어졌어 지금. 2급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술 먹고 바둑 두면 꼭 이렇게 강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급에서 조금 이제 긴장, 정신을 차리고 이제 뒀어요. 이건 너무 빨리 끝났네요. 상대도 2급인데 1승만 더 하면은 이제 1급으로 이렇게 승급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니까 단명국으로 끝났네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마침 예, 제가 흙 잡았죠. 예, 제가 흙입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뭐 근데 백이 그래도 뭐 하변이나 우변 쪽으로 조금 할 일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좌변 좌상을 다 점령해 가지고 흙이 의욕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를 보더라도 제가 단면으로 47집 율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하의 백의 모양이나 좌변의 흙의 모양은 집으로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흙도 이 좌변이 집이 잡히고 우하도 집이 잡혀도 상변에서 이제 백대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조금 백이 해볼 의욕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한번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흙입니다. 흙이고요. 뭐 초반 포석은 고수님들은 초반 포석에서 이 판에 대한 전술 전략, 작전 계획을 다 짜더라고요. 저희들이야 뭐 그 정도 되겠습니까? 이건 뭐 흔히 얘기하는 중국식 포석이라고 그러죠. 이에 맞서서 백도 3연성으로 딱 이렇게 대응을 했네요. 초반에는. 그럼 저로서는 일단 먼저 상대 진영 쪽에 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 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뭐 이 3연성으로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두면은 백은 4연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해도 두시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상대의 모양 쪽으로 제가 걸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바로 3-3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봤나요? 뭐 백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해갖고 뭔가 조금 백의 그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또 이렇게 제 차례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럼 또 뭐 이렇게 받으면 제가 이렇게 나가고 뭐 막나 이렇게 제끼고 하고 뭐 이거 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나가고 아무튼 이런 건
굉장히 좀 베개 모양이 좀 찌그러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왜 보통 이게 정석이 이렇게 막던가요? 그러면은 혹은 이렇게 하고 백은 뭐 이렇게 단수를 치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따고 또 나가나요? 나가고 뭐 어찌됐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방금 모양으로 전개를 했으면은 하변의 백의 세력을 좀 견제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모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저도 이군 제가 보기에는 백은 이렇게 막았으면 흙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보통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백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일단에는 한수를 쳐야겠죠. 그리고 이렇습니다. 뭐 이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고수님들 바둑에서는 굉장히 한 수 한 수가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이게 어떻게 또 갖고 전개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백은 하변은 지켰고요. 저도 이제 좌변을 저도 지켰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우변에 큰 자리를 백이 갔고요. 여기까지는 뭐 서로가 뭐 잘못 든 수가 있나요? 뭐 형세 분석할 것도 없지만은 오히려 백이 상대가 뭐 반면 세집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도 여기를 제 진영 쪽의 모양을 조금 더 살폈고요. 근데 이제 이러더라고. 이게 바둑이 그 참을성, 그 흥분하지 말라. 이게 흥분.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프로 기사님들 그 대국을 딱 보면은 바둑 두기 전에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어떤 명상에 잠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뭐 30대 취미생활 뭐 이분이 뭐 거의 프로 기사를 꿈꾸다가 이제 조금 뭡니까 하여튼 뭐 중독 포기했다 이런 표현하면 조금 그분이 듣기 좀 그러겠네.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항상 바둑에서는 흥분은 절대 금물이다. 어떻게 보면은 백도요. 뭔가 흙의 모양이 커지니까 먼저 흥분해갖고 상대 진영에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막 흥분해갖고 이거 내 집 모양인데 어디 들어와갖고 막 이걸 우상의 저 백을 잡으려고 하면은 또 제가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둑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라. 상대가 들어오면 상대를 잡을 생각보다는 일단 상대를 공격하면서 내 실리를 확보해라. 이게 대부분 고수님들의 말씀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면서 내 집을 실리를 찾아라 이거예요. 들어와 있고요. 하여튼 뭐 백은 이제 상변에 침투를 해갖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얘를 괴롭히면서
나의 실리를 챙겨라 이거예요. 괴롭히면서. 얘는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뭐 좌상에 제 흙집이 솔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백을. 그냥 그러면서도 내 집을 뭐 확보해 나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은 저도 약점이 생기잖아요. 응? 뭐 저는 뭐 술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건 뭐냐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여기를 안 지키고 막 뭐 이런 데로 뭐 갔다 하면은 뭐 백이 뭐 이렇게 들어오나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약점 얘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강합니까? 했을 때 있고 백이 나가고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막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그때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 약점을 일단은 지켜줘야 돼요. 상대를 괴롭히다 보면은 제 약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제 약점을 돌봐야 돼요. 내가 먼저 강해져야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지. 내가 약한데. 그래서 우리 같은 하수들이 항상 낭패를 보는 게 상대의 약점만 보면서 막 공격하다가 자기 약점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역공을 당해가지고 참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백은 이제 이게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좌상을 이제 또 깨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먼저 흥분한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집이 커 보인다 이거죠. 먼저 흥분한 거예요. 자기도 뭐 하변 뭐 우변에 돌볼 때가 많은데 뭐 이럴 때도 이거 뭐 온통 흙판인데 백이 혼자 탁 들어왔지 않습니까? 흥분하지 말자. 오늘의 교훈은 흥분하지 말자. 차분하게 자상에 내 집 챙기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네. 내 실력 챙겨. 또 침투한 백은 도망가야 되잖아. 이때도 막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집 좌변 내 집 만들어 가면서 상대를 괴롭히라 이거지. 여기서 이제 백은 안형을 좀 갖추려고 했고요. 여기서 난 찔렀을 때 있고 백이 뭐 상변에 여기 약점 두 군데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여기서 백은 여기를 있어준 것보다는 여기를 있어줬어야 돼. 여기는 뭐 잘라서 먹더라도 이건 주더라도 이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뭐 흙이 이거 땀니까? 뭐 그럴 때 이렇게 붙여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상변에 백도 곤마지만은 흙도 이게 곤마가 되잖아. 양곤마에 서로가. 근데 백은 아직 여기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백은 양곤마인데 저는 단곤마죠. 여기서 형세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엄청 유리로 나오네. 좌변에서 자상에 이르는 흙집의 모양이 너무 커요. 아무튼 이건 흙이 너무 백이 너무 조급하게 침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백의 상대의 최저화된 수가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하여튼 상대가 아직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모양을 파괴하면서 괴롭힌 거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일찌감치 상변에서 예, 서로 수상전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백하고 흑하고 이게 서로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이렇게 했고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되나 이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은 여기를 일단에 잊고 이게 나와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흑도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서로 도망가는 거. 저도 도망가야 되거든요. 도망자 신세.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백은 끈기를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뭐 유리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래갖고 서로 이제 수상전이 빨리 벌어졌어요. 여기서 수상전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여기를 이렇게 쳐버리고 뭐 이렇게 뭐 오더라도 나가면 그럼 백은 뭐 여기 살아야 되잖아. 와가지고 그럼 뭐 이거 찔러봤자 여기 따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일단 백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은 살았죠. 네. 그럼 형세는 그래도 워낙에 이제 제가 흑인데 그 외곽에서 제 그 모양이 좋기 때문에 제가 45집이 나오네요. 네, 이리저리 해도 조금 백이 힘들었어요. 상대가. 여기 이제 수상전을 서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변에 백이 죽으면서 이제 상대가 돌을 거뒀습니다. 이 하수뿐만 아니라 고수님들도 항상 저희들보다는 수가 훨씬 더 밝고 좋습니다만은 큰 그 흐름에서 뭐 이런 그 룰을 많이 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자. 성급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의 집에 모양에 침투를 하거든요. 그 침투를 할 때는 정말 어떤 확실한 어떤 느낌을 가졌을 때 침투를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침투를 하면은 이 바둑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47집 율입니다. 흑이. 그래서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